여기 단어는 지구 시스템 얘기를 할 건데 이름은 지구 시스템인데 지구 밖에 있는 요소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계라고 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태양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누가? 지구가. 태양계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다. 얘가 없으면 이 지구 시스템을 이루는 거대한 숲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예시를 들까요? 자, 태양이 지구한테 행사하는 영향 중에 뭐가 있어? 햇빛이 있죠. 햇빛.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태양이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잘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력이죠. 태양이 중력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는 거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어딘가를 쫓아다니겠죠. 다른 어떤 거대한 항성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겠네. 그쵸? 뭐 그거는 그렇지고. 그래서 태양이 일단 이 햇빛이랑 중력은 뭐 나중에 크게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치죠. 지구에 끼친다. 그러면 이제 이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좀 빼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생각해 보면은 태양 다음으로 이제 지구에 영향을 행사하는 좀 거대한 천체, 거대하진 않지만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죠?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천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게 달이죠. 달. 그렇게 거대한 크기도 아니고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달이 지구에 영향을 끼쳐요. 달이 지구에 영향을 끼쳐. 그 중 하나가 중력이었죠. 중력. 이 중력이 작용해서 뭐가 작용해요? 뭐가 작용하죠? 밀물썰물. 조수간만의 차라고도 하는 조석 현상이 일어나죠. 부르는 말로는 조석 현상, 뭐 조수간만의 차, 밀물썰물. 조수간만의 차, 조력 에너지. 나머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은 각각 뭐가 해당하는지는 아니까 뭐 크게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처럼 태양과 달처럼 지구 밖에서도 지구에 영향을 행사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태양계라고 하는 구성 요소 또는 지구 자체의 시스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기권, 지구 표면을 둘러싼 대기래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기권의 뭐 성질이었나 특징이었나 단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기권이 뭐냐라고 하면 시작했어요. 자, 기권이 뭐야? 지구 표면에 있는 공기래. 기체 있죠. 지구 표면 위에 있는 대부분의 공기를 기체를 우리는 기권으로 칭할 것이다. 대기라고 할 것이다. 자, 이런 특징은 지구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물론 1000km를 조금 넘어서는 영역에도 기체 분자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얘를 공기와 우주, 그러니까 대기, 하늘과 우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되게 미묘한데 우리는 이제 한 1000km까지는 지구의 하늘이라고 할 거고 공기 대기라고 할 거고 1000km 밖에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우주라고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 구성 입자들 조성 비율. 자, 질소가 약 80%, 산소가 20%를 차지한다. 나머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1% 안에 들어간다.
자,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세 번째 특징, 올라갈수록 기체 분자들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자, 고도가 높아질수록, 즉 지표면에서부터 높이가 높아질수록 공기 입자들 이 차지하는 양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 기압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기압 올라갈수록 기압이 뭔지 알잖아. 기압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기압이 감소한다는 얘기에서 기압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합니다. 이 얘기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체 분자들의 밀도가, 즉 어떤 부피 속에 차지하고 있는 양이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농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밀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밀도가 좀 더 편하겠죠. 공기 입자들이 점점 줄어든다.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그 줄어드는 이 추세가 불연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줄어든다?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줄어든다. 자, 특징 됐고, 역할. 자외선 차단해서 지표생물을 보호한다. 자외선은 고에너지 빛인데, 이 자외선은 생물이 그대로 맞게 되면은 되게 위험하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피부가 검해지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저 자외선이라고 하는 게 피부가 검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특히 저 자외선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게 살균인데, 살균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생물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외선이. 그럼 얘가 그대로 지표로 떨어지면 안 돼. 얘를 누가 중간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오존층이다. 오존층이다. 자, 두 번째, 온실 효과.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고 다시 2학기 때 다시 할 건데, 온실 효과. 자, 대기가 없어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흡수한 다음에 지각과 이제 지구가 흡수한 다음에 걔를 다시 방출할 거예요. 근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즉 대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 기온이 되게 낮아. 평균 기온, 기체가 없으니까 기온이라고 하기 애매하지만 기온이 낮아.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연평균 기온이 한 10도 정도, 5도에서 10도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지금 이 대기가 흡수했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시 어디로? 지표로 방출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온실 효과, 생물체 서식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실 효과를 담당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물질을 공급하고 있다. 물질 공급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기권의 성층 구조로 넘어갑시다. 성층 구조.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할 건데, 여러분들 그림에 좀 희끄무리해서 잘 안 보일 테지만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온도가 상승하는 영역을 맞이하고, 온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중간에 온도가 약간 일정한 구간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잠시 제쳐두고, 온도가 변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로 층을 1개, 2개, 3개, 4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각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뉘어지고요. 다시 이제 여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여기를 계면, 두 개의 층 사이에 있는 일정한 구간이라 해서 계면이라고 하는데,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계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에 있는 계면, 중간권과 열권 사이에 있는 계면, 총 3개의 계면이 존재하고, 각각의 계면 이름은 그 이전의 층 이름을 따옵니다. 대륙권. 굳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학습지에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대한 적혀 있으니까 다시 떠올리는 상황에서 자 이제 봅시다. 했던 내용 다시 하는 거죠. 자 대류권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대류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 대류권에선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 자, 대류권에는 뭐가 있냐? 수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대류권에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대부분 있다. 대부분. 정확히 몇 퍼센트 있다는 뭐 학습지에 적혀 있으면 그걸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대류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증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상 현상들이 대류권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해주면 되고요. 자, 성층권.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자, 성층권엔 뭐가 존재해? 오존층이 존재해. 자, 성층권 하면 오존층을 떠올려야 된다. 성층권 하면 오존층을 떠올려야 된다.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한다 했는데 자외선 차단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외선이 반사되는 게 아니라 이 오존 분자들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쪼개졌다가 다시 결합하고 어쩌고저쩌고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오존이라고 하는 입자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 오존 분자가 자외선을 흡수해. 자, 근데 자외선은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죠?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고. 근데 오존이라고 하는 분자들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질까 올라갈까요? 맞아요. 에너지가 높은 걸 흡수했는데 온도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중학교 내용 기억하는 거 같아. 에너지가 높은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즉 오존층의 존재 때문에 성층권에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오존층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중간권. 중간권에서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거에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 내가 뒤에 뭐라고 적었냐면 불안정한 층이라고 두 번이나 썼어. 왜 기온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왜 불안정하죠? 자, 차가운 공기랑 뜨거운 공기를 비교했을 때, 두 공기를 비교했을 때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에서 밀도는 어떻게 되죠? 차가운 공기 밀도, 뜨거운 공기 밀도 비교했을 때 차가운 공기의 밀도가 뜨거운 공기의 밀도보다 크죠? 밀도가 크면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떠오르겠네. 그래서 나타나는 이 연직 방향을 나타나는 이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고 했었죠. 즉 불안정하다,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불안정하다 이꼴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중간권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가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 구름이 생기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 볼 수 있다면 뭐 유성 정도 볼 수 있다. 마지막 10권. 10권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데 여긴 오존층이 없어요. 근데 왜 상승하냐?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이 워낙 희박하기도 하고, 그럼 얘네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맞으면서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다.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 내가 얻었던 에너지를 뭐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자, 됐습니다. 직권. 자, 직권. 지구의 단단한 표면과 지구 내부. 자, 지구에 있는 물과 공기, 생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전부 직권으로 봐도 되겠다. 그러면은 이 지구 시스템에서 외권을 제외한 영역 중에서 가장 큰 권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직권의 특징. 자, 우리 이거 2단원에서 했던 내용이죠. 산소와 교소, 철과 산소. 기억나요? 지구 전체에서는 철이 1등, 산소가 2등.
지각에서는 산소가 1등, 주소가 2등 했던 거. 자, 직권의 역할, 뭐 서식처 제공 이건 당연한 얘기고 땅이 없으면은 발 붙여서 어디서 살아갑니까? 자, 지진과 화산 활동 등의 지각 변동으로 지구 환경이 변한다 돼 있는데 저 부분은 다음 주 같으니까 한번 미리 보고. 자, 직권의 층상 구조.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에 따른 구분이라 적어놨는데 사실 저거는 그 지구 과학에서 좀 주로 종종 쓰는 구분이고 구분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들 교재나 학교 수업에서 또는 그 학습지에서는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했었죠? 깊이에 따른 물질의 상태와 성분. 깊이에 따른 물질의 상태와 성분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총 4개의 층이 있다. 우리 기준에선 4개의 층이 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얇은 껍질을, 그리고 우리가 발부터 살아가는 얇은 껍질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 밑에 멘틀, 외핵, 내핵이 존재한다. 네, 특징만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깊이가 내려갈수록 깊이가 점점 아래로 향할수록 온도가 증가하고 밀도, 압력이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밀도랑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별의 진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랑 되게 유사한데 그건 말고도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그 수축열 말고도 무엇을 더 고려해줘야 되냐? 이 직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뭐 금속 또는 돌덩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있어요. 방사성 원소들이 있어요. 이 방사성 원소들이 방사능 붕괴하면서 생기는 열. 이때 열이 보이겠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 멘틀 파고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열이 이 직권 내부에서 점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표에서 느낄 정도로 열이 나오면 지열 또는 뭐 온천, 화산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지각,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구분된다 돼 있고요. 자, 멘틀로 넘어가면 멘틀은 직권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다. 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개념 중 하나가 멘틀에선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멘틀은 액체 상태다. 또는 돌이 녹으면 마그마 상태고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멘틀은 액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멘틀의 온도가 마그마의 온도보다 높은 건 맞지만 멘틀은 고체 상태예요. 왜 그러냐? 내려갈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했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멘틀 자체에서는. 다만 얘네가 끈적끈적한 고체 상태, 흐를 수 있는 고체 상태, 우리가 그 카라멜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그런 상태랑 비슷해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좀 됐고요. 자, 외핵, 내핵. 내핵은 이 멘틀 밑에 들어있는 애들인데 지각과 멘틀까지는 규산염 광물, 규산염의 형태로 보통 존재해요. 즉 규소와 산소로 존재한다면 이 외핵, 내핵에서는 철, 니켈과 같이 무거운 금속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핵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내핵은 압력과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됐고 외핵에서 약간 한번 봐줘야 될 건 이 지구자기장. 가설 또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외핵 물질이랑 내핵 물질 두 개가 있는데 내핵은 고체고 외핵은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가 빙빙 돌잖아. 아니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외핵과 내핵의 회전 속도가 조금 다르대. 아니, 가설 중에 하나인데 조금 다르대. 자, 그 외핵과 내핵의 회전 속도가 좀 다른데 얘네가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 입자 안에 전자가 어떻다고 했어? 기억나요? 여러분들 2단원 마지막 부분 전기적 상징 금속 이 금속 도체 얘네들은 뭐가 많다고? 자유전자가 많다고. 자유전자가 많아. 근데 금속 자체가 회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전자랑 원자핵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움직이면서 전류를 만들어내겠네. 거대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거대한 전류가 빙빙 돌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더라가 우리가 지구자기장에 형성되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거의 한 90%는 맞을 것이다라고 학계에서는 추측한다고 합니다. 지구자기장. 자, 숙권. 숙권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인데 우리가 지구에 분포하는 물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게 바다죠. 네. 이 바닷물은 전체의 97%, 뭐 정확히 뭐 96점 몇 %라고 하는데 97% 차지한다. 해수가 97% 차지하고 나머지 3%를 땅 위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들이 차지한다. 뭐 빙하, 지하수, 뭐 강, 호수 등. 자, 근데 지구에 분포하는 물이라고 했는데, 자, 수권에 그러면은 수증기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수증기. 자, 수증기는 포함이 될까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됩니다. 수증기는 어디에 있죠? 수증기는 기체 상태라서 기권에 있어. 근데 물, 얼음, 얘네는 땅과 바다에 있죠. 땅과 바다. 얘는 수권이다. 자, 수권의 역할. 뭐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어쩌고저쩌고 서식 공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뭐 물질 제공, 서식 공간 제공.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 저장, 분산해서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열이 높다. 기억나요? 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열이 높다. 그래서 열을 비교적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그럼 얘네가 낮 동안 받았던 태양 복사 에너지, 저장됐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뭐 대륙, 땅으로 전달하거나, 뭐 공기로 전달하거나, 주변에 비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내줄 수 있겠네요. 에너지를 보내주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권과 작용하여 지형이 변한다. 직권과 작용하여 지형이 변한다. 뭐 화산이 해저에서 폭발해서 화산섬이 생긴다거나, 뭐 하와이나 제주도처럼 용두암 같은 거 만들어졌는데 파도가 계속 치면서 점점 깎여 나간다거나, 곳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파도가 치면서 앞으로 튀어나온 절벽 형태가 된다거나, 뭐 해식 절벽이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지형 변화에 수권이 되게 크게 많이 작용한다더라. 자, 세 번째, 해수. 여기 수권이라 되어 있는데 수권 중에서 해수. 자, 해수의 성층 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 수온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하나, 온도가 변하는 층 하나, 다시 온도가 유지되는 층 하나에서 총 3개의 층이 존재한다. 1, 2, 3. 자, 가장 위에 있는 층. 자, 이름에 혼합층이라 되어 있죠. 혼합층. 섞인다 소리예요. 섞인다. 섞는다. 섞인다. 뭐가 섞여? 뭘 섞는데? 자,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해요. 그럼 얘네가 수온이 높은데, 자, 바람이 계속 불죠. 기류도 있고, 기류, 바람 이런 것들. 얘네들이 계속 불면서 물을 섞어. 여러분들
물잔에다가 위에다가 바람 불면 입김을 불면 위에 계속 이렇게 파도가 물결이 튀면서 섞이죠. 그걸로 호흡 불어서 뭘 먹어요? 음식 먹잖아. 그렇죠? 섞어주면서 바람이 섞어주면서 이 위아래 온도 차이를 줄여준다. 그래서 위아래를 섞어줬다는 얘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람의 세기가 클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커진다. 바람의 세기가 커지면 혼합층의 두께도 커진다. 그래서 월별 혼합층의 뭐 두께 또는 위도에 따른 혼합층 두께를 통해서 아, 여기 위도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세고요, 여기 위도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약하구나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오케이, 됐으면 넘어갈게요. 자, 수온 약층.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자,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아래는 수온이 낮다, 차갑다. 위에는 비교적 따뜻하다. 자, 차갑고 따뜻하다. 그러면은 밀도 떠올려야 되고요. 밀도 높고 따뜻한 곳은 밀도가 낮겠네. 근데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밀도가 작은 게 위에 있다. 그러면 안정적이겠네. 안정적이다. 즉 해수의 연직순환 위아래로 물질의 이동, 에너지의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차단한다는 얘기예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들, 염류들을 누가? 수온 약층이 차단한다. 지금 여기 적혀있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자, 마지막으로 심해층.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해. 위에서 이 물이 다 흡수해버려. 위에 있는 물들이, 윗물들이 다 흡수해버려. 그래서 아래는 낮은 연중 수온을 가진다. 엄청나게 차갑다. 지금 0에서 5도 사이에 있는데 엄청나게 차갑죠. 0도 정도면은 거의 얼음이 낄 정도의 물이잖아. 차갑죠. 자, 얘는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위의 층이랑 다르게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막 수온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수온 변화 거의 없어. 위에 있는 놈들이 뭐 얼마나 일렁이고 굽이치든 상관없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도, 계절 상관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럼 고위도나 저위도나 중위도나 심해층에서의 온도는 거의 유사하다. 자, 됐으면 생물권 몇 권? 여기는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특히 생물권은 굳이 얘기한다면 얘는 지구에만 존재한다. 지구 밖에 생물이 존재하나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지구에만 생물이 있으니까 생물권도 지구에만 있겠네. 자, 두 번째는 생물권 특징.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자, 일단 가장 먼저 생물이 나타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먼저 생물이 나타난 영역, 번역. 자, 가장 먼저 바다에서 나왔죠. 자, 바다는 수권이네요. 처음에 바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육상으로 진출했죠. 자, 그 다음에 육상으로 진출했어. 수권에서 직권으로 넘어갔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숨겨진 과정은 과연 뭐가 있냐? 뭐 여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이제 광합성 생물 등장. 광합성 생물 등장. 바닷속에서 광합성 생물이 등장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산소의 농도 증가하겠죠. 산소의 농도가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존층 생성. 오존층이 생성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해? 자외선이 차단돼요. 자외선이 차단돼서 육지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뭐 기권, 하늘, 그냥 조류 이런 거. 조류, 곤충, 날개 달린 애들이 다리 달린 애들보다 먼저 나오진 않았다 라는 얘기예요. 먼저 땅을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래서 뭐 생물권의 영역 확대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이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뭐 성분 변화. 생물권이 막 크게 막 물리적인 변화나 그런 변화를 영향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물이 이 네 가지 권역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죠. 협소하죠. 대부분 성분 변화에 큰 역할을 했고 성분 변화 외에 약간 물리적인 변화는 존재하긴 하는데 큰 폭으로 약간 거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뭐 지구에 막 공룡이 막 몇백억 마리 있어가지고 걔네가 막 발을 두드려가지고 막 지구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 자, 외권.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영역, 그 고도 1000km 이상부터 해당하겠네요. 자, 외권에는 이제 뭐가 있다?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있다.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들, 그 다음에 태양계 밖에 있는 별, 우리 은하를 제외한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들, 은하단, 은하군, 그 다음에 그 외에 대부분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들 모두 포함하는 걸 외권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태양이 대빵이다. 태양이 1등이다. 1등. 두 번째, 외권에는 유해한 우주선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주선은 여기서 스페이스 10이 아니라 코스믹 레이라고 해가지고 광선이에요. 광선. L이었나? R이었나? 가끔 헷갈리는데 스펠링이 레이? R? L? 야, 빛 같은 거거든요. 광선 같은 애들인데 엄청나게 작은 입자들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거의 광속에 가깝게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공도 그냥 맞으면 아픈데 엄청나게 작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빠른 속도로 막 지구로 날아들어와. 그러면 우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량 곱하기 속도 뭐였죠? 운동량. 그 다음에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운동 에너지. 얘들 에너지랑 운동량이 되게 크게 있네. 그럼 걔를 맞았을 때 내 세포들 안에 있는 분자들이 뭐 깨진다거나 아니면은 지구에 있는 에너지가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즉 기온이 올라가든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겠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얘를 이 유해한 녀석을 누가 막아준다? 지구자기장이 막아준다. 지구자기장이 막아준다. 베넬론 때라고 해서 지구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뭐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T 모양이 지구가 2학년 지구과학인가 3학년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좀 더 정확히는 어떠한 영향으로 그 차단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자기장 이 외권과 이 직권, 기권, 수권의 영향, 생물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돼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한 권역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다른 권역에 영향을 끼치고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재의 지구 시스템을 형성했다. 얘네가 변화를 불러오긴 하지만 이 현재의 지구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지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구가 거의 한 45억 년 됐는데 변화가 당연히 일어났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 뭐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 하루 이틀 사이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보면은 되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균형이 최근 들어 깨지고 있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은 이 45억 년 되는 역사 중에 200만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0만 년 안에서도 고작 수천 년에 해당하는 부분, 이 수천 년 동안 지구에 어떤 영향을 많이 가져왔었죠. 뭐 지구에